그리고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면 방어금액, 즉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판결 등으로 인정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합니다. 예컨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청구했는데 판결에서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되었으면 1억 원에서 3천만 원을 뺀 7천만 원이 승소금액이고 성공보수율을 10%로 약정했다면 700만 원이 성공보수금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이 변경되었다면 그 최종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방어금액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원고가 처음에 1억 원을 청구하다가 2억 원으로 청구를 늘렸는데 결국은 3천만 원만 인정되었다면 처음 청구금액 1억 원이 아닌 마지막에 청구금액 2억 원에서 최종 인정된 금액을 뺀 1.7억 원이 성공보수금의 기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쇼츠로 이어집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만약 반대로 처음에 1억 원을 청구하다가 청구 취지의 금액을 7천만 원으로 감액했는데 최종적으로 3천만 원의 판결이 나왔다면 방어금액은 4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약정한 성공보수율 %를 곱하면 최종적인 성공보수 금액이 되겠지요. 그리고 성공보수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판결이 선고되면 즉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가끔 돈을 받아야 지급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돈을 받아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약정이 없다면 승소 판결이 선고되면 즉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끔 성공보수금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게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10% 성공보수가 많았고요. 변호사가 귀하던 시절에는 그 이상으로 받던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급대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변호사는 각 신급별로 의뢰인을 대리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변호사 비용은 신급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3번까지 할 수 있으니 만약에 10%의 성공보수를 3번 내고 게다가 착수금도 더 있으니 거의 50% 가까운 돈이 변호사 수임료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송사를 오래 하면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변호사들이 많고 경쟁이 심해져서 그렇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송사 없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좋겠지요. 다만 저희 변호사들은 손가락을 빨아야 하겠지만요. 스쿨버스는 노란색만 있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도로 위에 있는 노란색 버스 또는 어린이 보호 차량 본 일이 있으시죠? 사람은 노란색을 다른 색보다 빠르게 인식한다고 해요. 우리의 눈이 빨간색보다 황색 물체인 노란색을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해요. 그 이유는 노란색은 망막 위에서 넓게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색채 중에서 가장 크게 보인다고 해요. 노란색의 물건을 볼 때 시각적으로 배경보다 더 앞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물체를 볼 때 노란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답니다. 정면이 아닌 주변에 있는 노란색도 놓치지 않고 잘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위 경고 표시, 중앙선 등 안전과 관련된 경우 노란색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은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여요. 노란색은 빛의 파장이 길어서 어둡고 시야가 확실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개가 낀 곳에서도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는 편인데요. 그렇기에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니 다른 색보다 운전자들의 주의를 끌기 쉽겠죠. 따라서 노란색은 사고 예방에 있어서 무척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면 노란색도 잘 보이지만 빨간색도 눈에 잘 띄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빨간색의 경우 어두운 곳에서는 짙은 빨간색으로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통합버스 색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 노란색은 다른 색들보다 어둡고 시야가 확실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다른 색보다 멀리까지 잘 보이고 운전자의 주의를 잘 끌 수 있다고 해요.